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에 쉬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계속해서 굴러갔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증시가 마감됐는지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래도 빨간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 0.08%, 그리고 S&P 500 지수도 똑같이 0.08% 상승한 채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52% 오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 그려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빨간불을 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4월 2일에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유연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장중에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만나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봉상으로 85,000달러를 넘겨야지만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FOMC 결과가 나오고 CPI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화력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죠. 85,000달러를 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말 마감가가 85,000달러를 소폭이나마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상승 신호로 여겨지는 87,000달러 선을 돌파할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보유하고 있는 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현재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금의 증서가 온스당 42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금 시세를 보면 온스당 3,0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잠재 수익을 비트코인 매입에 쓰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논의가 마무리되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확보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에 상승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추이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만나보시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는 105조 원 규모까지 달하면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이 사실 가상자산 버블기로 일컬어지는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5배 정도 성장한 규모라고 합니다. 또 투자자의 수도 966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정말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 제도화의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안에서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되는 제도화들, 규제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래도 일요일 하루 동안 다시 한번 시세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85% 상승하고 있고요. 85,000달러를 넘기는 게 관건이다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86,000달러도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87,000달러 위로 넘어설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2,000달러 위에서 소폭의 상승세 보이며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2,000달러를 가운데에 두고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00달러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가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고 있지만 2.5달러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빨간불을 켠 코인들 모습들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만큼 코인 시세가 계속해서 다시 위로 향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가져보면서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30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지만 우리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쉼없이 굴러가죠. 이런 시장 안에서 정확한 정보들 계속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용호 국장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산수유라는 꽃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봄꽃입니다. 오늘 아나운서님 복장이 산수유와 같은 색이라고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 시장은 아직 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중요한 발표들이 많다 그랬죠. 자, 오늘은 매주 발표되는 이 지표가 어떤 영향이 주는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월요일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날이죠. 시장 안에서 거시 경제적인 측면들은 어떤 걸 따져봐야 되는지, 그 안에서 지표들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다 아는 지표의 결과겠지만 네. 발표 이후에 시장이 실망감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조심해라. 그리고 조금 방향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렇듯 현재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표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맞아요.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눈을 가리고 천리길 낭떠러지의 외나무 다리에서 한 발로 걷는다. 예. 듣기만 해도 너무 위태위태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거시 경제를 조금 치워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코인 하나하나만 살펴보면서 오늘은 시세가 이렇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 시장 자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미국 경제 안에서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황과 뉴스 파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서 움직임을 예측하고 판단하는데 지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이해되는 것,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표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이런 지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예, 이름도 사실 듣기만 하면은 좀 감이 안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GDP가 뭔지, QOQ가 뭔지, 분기별이 뭔지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표지부터 되게 아기자기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예. 거를 그러면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보시면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제조업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예측과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전은 51.9, 예측은 51.9인데 조금 낮죠, 예측이.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보면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것은 PMI 기업은 이제 구매 관리자죠. 그들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도 만든 지표예요. 이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부분인데 항목은 화면에 보시면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그리고 공급업체 배송 속도, 택배겠죠, 그죠? 네. 그리고 재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이 된 부분인데 와, 배송 속도까지도 고려를 하는지는 몰랐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미국에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긴 하군요. 그렇죠.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50이 밑이다 그러면 네. 제조업이 수축이 된 부분이고 오. 50 이상이다 그러면 확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예측 정도로만 보더라도 5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 국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PMI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 지표는 실제로 선행 지표예요. 오. 경기보다 네.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선행 지표고 또 후행 지표라는 게 또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표들은 선행 지표로 그 지표를 발표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PMI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제 성장률이죠. GDP보다 네. 선행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약간 예측하는 정도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걸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합이 돼서 GDP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신규 주문이라든가 고용 항목, 우리 고용 지표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향후 이제 경기를 미리 보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심리와 주식 시장에 대한 반영,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네. 자, 경기 낙관론이 이뤄진다 그러면 50 이상 예, 주식이 반등을 한 부분이고 50 이하다 그러면 경기 침체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표가 조금 예상치가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요?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조금 낮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 온 시장이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연준이죠, 그죠? 연준의 경기 관리 여부에 대한 둔화 조짐은 PMI에서 확인을 해요. 오. 그래서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PM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조금 고려를 하겠네요. 맞습니다. PMI가 낮으면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 높으면 금리 동결 또는 인상의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지만 시장에서 견딜 수 있을 정도 지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시장에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요즘 같은 경우에 조금 소위 말하는 좀 애매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망적인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확실한 게 아니라 애매하다 보니까 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무언가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안 좋으려면 안 네. 좋든가 나쁘려고 좋으려면 아예 좋든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래서 고민들이 트럼프 많죠. 대통령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약간 본인의 입맛대로 또 가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벤트성이라든가 네. 정치적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요즘은 제도적보다는 솔직히 정치적인 제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무슨 발언이 나오는지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죠. 여론몰이를 하는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제도적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랬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확실히 그래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이죠. 내일. 네. 예, 화요일 날은 신규 주택 판매 지표 지수가 있는데요. 지표가 있는데, 자 미국 전역에서 계약이 체결된 신규 단독 주택 있죠. 오. 우리는 아파트가 많죠. 그쵸. 대한민국은 왜 아파트가 많을까요? 좁은 땅덩이에 많은 인구를 품으려고 하다 보니 위로 올라갔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단독 주택들이 많아요. 부럽더라고요. 미국에 맞습니다. 있는 집들 보면 널찍널찍하고요. 저도 빨리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 달에 몇 채 신규 주택이 팔렸는지 계약 체결 기준입니다. 이거는 체결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네. 지표가 나오는데요. 연율 기준으로 발표가 됩니다. 오. 그 연율 기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자 우리가 한 달에 5만 채 정도 집이 계약이 됐다. 네. 그럼 그걸 12개월로 나눕니다. 예측이죠. 네. 그래서 대략 6천만 채 정도에 대한 부분이 팔릴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는데 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변수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달 발표치는 조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미국 경제 그죠? 주택 시장에 큰 비중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나 뭐 주택 시장이 조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다 똑같은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전에 또 모기지 사건도 있었죠, 미국에. 네. 예,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표는 건축, 뭐 인테리어, 가전제품 그리고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 주택이 많이 팔리면 관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고
고용과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뭔가 좀 주택을 구매할 만큼 사람들이 여력이 된다라는 걸 반영을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돼 있어요. 심리 지표도 또 있죠. 네. 저 금리 민감도에 대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는 내가 돈이 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여유가 좀 되니까 이제 네. 슬슬 이사도 가볼까라는 거겠죠. 아나운서님 집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도 다행히 성공하셨네요.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판매가 줄면 네. 경기 둔화가 또 생기고요. 그렇죠. 또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간접 신호를 또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이. 예,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상은 모기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주택 수요 감소로 또 연결지어서 오. 지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둔화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압력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낮추면서 사람들이 더 좀 많이 활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자는 차원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 주택 판매의 계약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면 기존 주택 판매가 또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있고 네. 기존 판매가 있죠. 오. 자, 이건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등기부등본에 이제 올라가는 네. 거죠. 네. 예, 이 두 지표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신규를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먼저 보시고 조금 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주택 판매와 관련해서도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거를 내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주셨죠. 신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떤 걸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수요일이죠. 예, 가장 지겹게 느껴지는 요일이 수요일이라 합니다. 그런가요? 예. 아직도 일주일에 중간밖에 안 왔다니. 그러니까요. 자, 수요일에는 근원 내구재가 있고 내구재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말이 예. 근데 어려운데요. 그렇죠. 자, 내구재 수주라 무엇이냐라고 하면 2월이죠. 그 전달. 네. 예, 근원 내구재 수주는 시장에서 가장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또 이것 또한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근원이라는 말 자체가 붙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변동성이 큰 것들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걸 본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뭐 자동차, 네. 항공기, 기계, 가전제품이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주문액을 집계한 지표예요. 시장에서- 실제로 확실하게 주문을 한 금액이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도 하겠죠. 네. R&D 비용이나 쓰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고가 소비에 대한 반영, 얼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지 네. 이런 부분을 경기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 지표거든요. 예,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렸지만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네. 자, 근원은 코어입니다. 코어. 우리 허리 코어가 배와 등이죠, 그죠? 그렇죠. 허리죠. 예. 사람도 코어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구재 수주에서 항공기 군수품, 미국은 군수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큰 변동성에 대한 항목을 제외시킨 겁니다. 예, 시키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얼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기업들이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항공기 주문 있죠. 네. 항공기 주문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으로 수치가 굉장히 커요. 거의 뭐 조단위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얘가 이 몸집도 크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그 계약 요건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 수치를 신뢰할 만한 경기 지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근원 내구재가 조금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내구재라는 걸 봤을 때 근원이 붙었냐 안 붙었냐 거기에서는 근원이 붙은 거를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또 내구재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시장의 이제 관심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지표가 나왔을 때 미국 기업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이런 부분이 보여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고금리 속에서 정말 투자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 그렇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도 또 투자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서민들이죠. 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명품 소유가 굉장히 많이 컸었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보복심이었죠. 그때는 금리가 어땠습니까? 높았죠. 높았는데도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 선행이 좋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표도 많이 올라갔었죠. 네, 향후 전망치도 오히려 더 좋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겠거나 올라갈 수 있겠거나라는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예측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나올 법한 이 예측치로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기조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으실까요? 내릴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내려야만 한다. 예, 내려야만 하는데 연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애매한 스탠스를 지금 맞아요. 쥐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수치가 예상보다 강하게 되면 달러 강세,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약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 기대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구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표가 하나 남아있죠. GDP도 맞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GDP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이죠, 그죠? 자, QOQ 4분기입니다. 그 모양을 보시면 꼭 바람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죠. 그렇네요. 예, 우리 국민들 마음 같습니다만은 자, GDP는 미국 경제 총생산 성장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 분기 대비죠, 그죠? QOQ는 분기 대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리고 전 분기보다 경제 규모가 얼만큼 커졌나, 줄었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이 빠르고 낮을수록 경제 둔화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둔화가 것이죠. 되고 있다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좀 물가가 낮게 나오면 연준이 네.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 강세, 채권 강세, 달러 약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두 지표가 모두 강하게 된다 그러면 네.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가 좀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여기게 되는 걸까요? 예,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요즘 개인적인 판단이죠. 개인 네. 투자자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늦어질 것이다. 네네, 라고 맞아요. 하고 투자 판단들이 또 그래서 실망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들이 어떻습니까? 코인들이 맞아요. 내리고 있죠.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그죠? 그런 부분이고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더 그래도 위쪽으로 반응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돈이 풀려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요즘 이렇게 단순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단순 판단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단순 판단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표가 나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경기로만 놓고 보면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우리에게 좋을 일이 아닌데 오히려 시장은 반응하는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또 딜레이가 되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또 우리 투자자들이 판단해서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옵니다. 네.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참 답답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계속적으로 관망만 하고 있고 지금은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하지만 네. 또한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그래도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그렇죠. 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제사상에서 고기를 얻어먹는단 말이 있죠. 네. 예, 대응을 실적으로 눈치를 좀 보면서 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도 눈치 잘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도 발표될 예정이니까 대표님과 살펴봤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제대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